안녕하세요. 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T셀 액티베이션 과정을 설명드렸죠. 그거에 이어서 B셀의 이제 활성 과정을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T세포 의존적인 B세포 활성이죠. 그리고 이 B세포가 활성되는 것, 액티베이션 돼서 나중에 플라스마 셀로 디퍼런시에이트 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항체를 만들게 되는 그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항체를 만들기 위한 이제 첫 단계로서 되게 중요한 스텝이기 때문에 이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고 오버뷰를 할 때 항체 생산 과정도 약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제목이 좀 그럴듯하죠. T-cell dependent B-cell activation and antibody productio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큰 그림이 있는데 제가 여기 네모칸 쳐뒀죠. 다른 걸 사실 전혀 읽으실 필요는 없고 이게 전 비즈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죄송스럽긴 한데 오늘 할 부분이 이거예요. 이건데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이게 어떤 컨텍스트에서 말씀드리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오버뷰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제목을 적어놨죠. B셀에서 플라스마 셀. 플라스마 셀이 이제 엔티바디를 만드는 세포고요. 엔티바디가 되기 이전에 전구 세포라고 할 수 있는 게 B셀이거든요. B셀은 이제 흔히 말하는 T셀의 카운터파트입니다. T셀이 있으면 T셀이 셀룰러 이뮤니티를 하면 흔히 말하는 게 B셀이 휴머럴 이뮤니티를 미디에이트 한다고 하거든요. 한국말로 체액성 면역이죠. 그래서 근데 이 체액성 면역이라고 해서 하면은 이게 너무 큰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커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오늘은 이 휴머럴 이뮤니티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의 가장 첫 번째 파트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사실 섹션은 이 특정 섹션은 좀 전공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제가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깊게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약간 준비를 했고요. B셀 같은 경우는 특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니지가 두 개죠. B1셀과 B2셀이고 이거를 이제 귀찮으신 분들은 이게 두 개가 있다만 아시면 됩니다. 있다만 아시면 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B셀 뭐 아니면 언론에서 말하는 B세포 이런 거 말하는 거 다 B2셀이에요. B1이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B1셀 같은 경우는 오리진이 뭐 어디서 나오냐면 이것도 아직도 되게 컨트로버셜한데 본메로에서 나올 수도 있고 피털 리버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이 경우는 이제 엔티젠 스페시픽한 엔티바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내추럴 엔티바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엔티젠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쥐로 실험하면은 그런 germ free environment에서 그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해도 엔티바디가 몸에 있습니다. 이게 약간 상식이랑 반하죠. 이제 우리는 외부에서 항원이 올 때 그거에 반응해서 엔티바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엔티바디도 있는 거죠. 그걸 내추럴 엔티바디라고 하고 마우스에서는 이 B1 리니지가 굉장히 잘 디파인 돼 있어요. 서피스 마커도 잘 돼 있는데 휴먼 같은 경우는 서피스 마커가 달라가지고 이 마우스에서 관찰된 B1 리니지가 휴먼에서 사람에서 어떤 거가 B1 리니지냐 이런 걸로는 아직도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도 B2셀, 이 흔히 말하는 B셀에 비해서 혹은 follicular B셀이라고 그러는데 이 B셀보다 훨씬 적고 이런 게 그냥 이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공하시는 입장에서 오버뷰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B2셀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본메로에서 derive 돼서 이제 본메로를 탈출해서 나중에 periphery로 가죠.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이 이거예요. 그래서 네모칸을 쳐드렸는데 이게 되게 그림이 대충 그린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거든요. 엔티젠이 가운데 껴있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거는 T셀 디펜던트 해서 B셀이 액티베이션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T셀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제가 바로 전에 올렸던 T셀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데 요 위 한번 남겨드릴게요. 근데 그거 안 보고 일단 보시고 나서 관심이 생기면 돌아가셔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끊게 되니까. 근데 포인트는 이 T셀 같은 경우는 기존의 antigen presenting cell, APC, dendritic cell 같은 antigen presenting cell에 의해서 한번 액티베이시 된 셀이에요. 제가 전 그 영상에서는 CD4 T셀, CD8 T셀 구별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CD4 T셀입니다. dendritic 셀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CD4 T셀이고 CD4 T셀의 MHC dendritic 셀인 MHC를 인식해서 CD4 T셀에 액티베이트 됐고 이 경우는 이제 B셀 자체가 엔티젠 프레젠팅 셀이에요. 이거 뒷부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걸 이제 인식하는 T셀이 있고 그 T셀에 의존해서 이제 B셀이 액티베이션 되거든요. 오늘 공부할 건 이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앞에 dendritic 셀과 T셀의 그 인터랙션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겠죠. 근데 이거의 컨스퀀스가 뭐냐 이렇게 해서 B셀이 액티베이트 되면은 결국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제 메모리 셀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 보시면 플라스마 셀 있죠. 뭐 short live, long live인데 이건 오늘 전혀 구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림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메모리 셀은 이제 흔히 말해서 기억하는 세포여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똑같은 패토젠이 다시 들어왔을 때 다시 이제 리액션을 빨리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엔티바디를 생산하는 친구들
이제 플라스마 셀이죠. 이게 long lived 나왔는데 long이 얼마나 long이냐?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20년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요. 본메로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근데 뭐 다른 얘기고.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메모리 셀과 플라스마 셀도 나오고 우리의 관심사는 플라스마 셀에서 엔티바디가 나오는 거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지난번에 T셀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antigen centric view를 보여드릴 텐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어떤 현상을 보려면 이게 리스트를 할 수도 있죠. 마치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이거 해서 다 외워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영상을 제작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거는 이제 교과서를 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antigen specificity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adaptive immunity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만 말하면 항원 특이적인 반응이거든요. 항원이 엔티젠이죠. 항원 특이적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지난번 T셀 그 영상 올렸을 때 T셀이 어떻게 항원 특이적으로 반응했죠? dendritic 셀에서 MHC 클래스 1이나 2에 엔티젠을 프레젠트 하면은 그게 T셀 리셉터가 그 엔티젠을 프레젠트하고 있는 MHC에 스페시픽하게 반응했죠. 그래서 T셀이 1000개가 있으면 그 T셀 리셉터에 있는 여기 있는 이게 엔티젠 레코니션 하는 사이트는 1000개가 T셀이 있으면 다 다르죠.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엔티젠에 잘 반응하는 것만 반응을 해서 클로널 익스펜션이 일어나서 T셀이 리스폰스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게 엔티젠 스페시픽한 리스폰스인데 이게 어댑티브 이뮤니티의 아주 큰 특징이죠. 두 번째 특징 말하자면 메모리고 하나만 제 생각에 말하자면 엔티젠 스페시픽 리액션입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이뮤니티를 공부하실 때 그냥 항상 이게 왜 있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이뮤 리액션을 왜 하냐 이거 왜 하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게 엔티젠 스페시픽한 리스폰스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non 스페시픽한 리스폰스가 아니라 외부 항원에만 반응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번에 배웠죠. 저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거랑 이퀴벌런한 이제 이게 B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부터 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TCR, T셀 리셉터를 하면은 요거를 다 말해요. T셀 리셉터 컴플렉스라고 종종 말하는데 이제 엔티젠을 인식하는 부위가 이제 알파 베타 체인이 있고 옆에 CD3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T셀 리셉터 컴플렉스라고 하고 T셀 리셉터만 이제 굳이 떼서 말하면 요거가 T셀 리셉터가 되는데 이 코리셉터가 왜 필요하냐면은 이 안쪽에 아이템 모티프라고 해서 바로 전 영상에서 T셀이 이제 MHC에 프레젠트된 그 펩타이드를 인식하면 시그널 1을 보낸다고 했죠.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실제 1번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첫 번째 시그널을 보낸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게 윅 시그널이고 이제 CD20A세에서 두 번째 시그널이 와가지고 T셀이 fully activate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시그널 1이 어떻게 가냐? 이 코 리셉터 안에 있는 아이템 모티프에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이게 A가 이게 액티베이션의 A거든요. 이게 이니비트하면 I팀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T셀 리셉터가 첫 번째 시그널을 보내는 메커니즘은 CD3에 디펜던하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였고,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B셀에도 있는 거예요. B셀도 이렇게 이퀴벌 비슷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Y 쉐입인 게 있고, 이거 전에 다른 영상 보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엔티바디랑 모양이 굉장히 비슷한데 이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B셀 리셉터 같은 경우도 B셀 리셉터 컴플렉스 하면은 BCR과 이제 IG 알파 베타를 합쳐가지고 BCR 컴플렉스고 여기도 이제 엔티젠 레코니션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죠. 엔티젠 레코니션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마치 엔티바디처럼 두 개가 달려있고 엔티젠을 여기서 인식하면은 밑으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습니다. B셀도 액티베이션 될 때 시그널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혹은 두 개 이상 필요한 건데 첫 번째 시그널이 마치 T셀에서 시그널 1이 들어가는 것처럼 B셀에서도 옆에 있는 IG 알파, IG 베타에 의해서 밑에 있는 아이템 모티프를 통해서 첫 번째 시그널을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첫 번째 뒷부분은 제가 그럼 시그널 2를 말씀드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스트럭처를 보면 제가 전에 올렸던 거랑 다 연관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엔티바디랑 엄청 비슷하게 생겼죠. 다른 점은 뭐죠? 여기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이 있는 거 이거 하나만 다르죠. 그래서 엔티바디가 뭐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엔티바디는 B셀이 이제 differentiate 돼서 플라스마 셀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어떻게 나오냐? 이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이 없어지면 이게 이제 솔유블하게 나가겠죠. 이게 엔티바디입니다. 되게 쉽죠.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B셀 리셉터, B셀에 붙어 있으면 B셀 리셉터, B셀로부터 이제 릴리즈 되면 이제 엔티바디가 되는 거죠. AB라고 적어드릴게요. 근데 뭐 이게 뭐 프로티즈로 뭐 클리브되고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진에서 이제 익스프레션 될 때 이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트랜스멤브레인이 없어져요. 없어지면은 플라스마 셀에서는 이제 멤브레인에 못 붙어 있고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엔티바디는 B셀 리셉터로서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다가 플라스마 셀이 되면 바깥쪽으로 나가서 똑같은 엔티젠, B셀 리셉터에서 B셀을 액티베이트 시켰던 것과 똑같은 엔티젠을 외부에서 솔유블한 상태에서 인식을 하겠죠. 이게 엔티바디의 메커니즘입니다. 이해가시죠? 쉽죠? 그리고 밑에는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다른 영상들 막 시리즈로 올리잖아요. 이제 뭘 보고 오라고도 못하겠는 게 다 연관되긴 하지만 못하는데 제가 올렸던 다른 그런 약물 기전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약물들이 요거를 타겟하고 있어요. 이게 뭐 관심 있으신 분은 보셔도 되지만 전혀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블리나투모맵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이스페시픽 T셀 인게이저에서 한쪽은 튜머를 타겟하고 다른 한쪽은 T셀을 타겟한다고 할 때 그 T셀을 타겟하는 사이트가 CD3였죠. 이게 T셀 리셉터 컴플렉스의 한 컴포넌트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폴라투스맵 베도틴이라는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 엔티바디 끝에는 이제 CD79을 타겟하고 반대쪽은 이제 폭탄을 달아가지고 암세포에 이 CD79B를 익스프레션 시키는 암세포에 직접 엔티바디를 통해서 약물을 전달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타겟하는 CD79 베라의 프로틴이 익스프레션 됐을 때 이름이 IgB라예요. 요거예요. 요걸 타겟하고 있죠. 그래서 B셀로부터 derived 튜머를 타겟할 수 있다. 그때 말씀드린 게 다 연관이 된다.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봤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 약간 말이 길어졌는데 보면은 T셀도 엔티젠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너무 그림이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B셀도 엔티젠을 인식하는 부위가 있어서 그게 그 B셀과 T셀에 각각 첫 번째 시그널을 보내준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게 어댑티브 이뮤니티 때문에 엔티젠 스페시픽 리스폰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스페시피시티를 갖춘 리셉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들인데 제가 이거 약간 비유를 생각하다가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코고로 아저씨와 코난이었나요? 그 비유를 연장해서 하려니까 이제 캐릭터가 무너져서 그건 불가능하고 제가 이번에는 약간 오늘의 포인트는 B셀인데 이제 B셀 위주로 생각하다가 이제 다른 친구들을 옆에 약간 캐릭터를 끼워 넣어봤거든요. 그래서 요 왼쪽이 지난번에 한 거죠. 지난번에 한 건데 덴드리릭 셀은 APC로서 내가 엔티젠을 찾아서 그 피부에 있는 그 덴드리릭 셀이 랭어헨스 셀이라고 말씀드렸죠. 피부에서 내가 엔티젠을 잡아가지고 림페릭 베슬을 통해서 이제 림프노드에 있는 T셀한테 이거 내가 이거 절대반질 엔티젠 절대반질 엔티젠인데 엔티젠을 잡아서 이제 프레젠트를 한 거죠. 내가 찾았으니까 나랑 같이 이미 리액션을 하자 해서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킨다고 지난 바로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이제 뭐 여러 종류의 T셀을 액티베이션, 디퍼런시에이션 시킬 수 있는 건데 그 종류를 제가 그 당시에 일부러 말씀 안 드린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 오늘 한 타입이 TH2 타입입니다. TH는 이제 헬퍼 T셀이고 헬퍼 T셀을 흔히 말하는 CD4를 익스프레션 시키는 CD8 T셀이고요. 이제 헬퍼 T셀만 제가 따로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TH1, TH2, TH17, TH22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어 있는데 오늘 할 거는 엔티바디 프로덕션을 도와주는 TH 타입이에요. 그래서 TH2 셀이고 이 TH2 셀이 이제 B 셀을 액티베이션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지난번에 왼쪽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이고 근데 한 가지 추가된 정보는 T셀 중에 오늘은 TH2 타입이 액티베이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이거 없앤 다음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골룸이라고 B셀을 표현했는데 이게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영화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무 위키를 통해서 캐릭터를 좀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포인트가 두 개다. 일단 B셀은 이제 엄청 이기적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똑같은 엔티젠 프레젠팅 셀이에요. 엔티젠 프레젠팅 셀이 제가 지난 시간 3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APC, B셀, 다른 하나는 매크로페이지 3개인데 이 덴드리릭 셀 같은 경우는 APC를 프레젠 할때 페고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뭐 박테리아 같은 거 잡아먹어서 이제 다 자른 다음에 그거를 MHC 이 경우는 TH2 헬퍼 T 셀이니까 그 MHC 클래스 2에 이제 프레젠트 하거든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는 특정 엔티젠의 스페시피시티에 달려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잡아먹은 거죠. 근데 이거는 엔티젠을 프레젠트하기 위해서 자기도 이제 외부 항원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항원이 외부에 있는 어떤 물질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 잡아 먹는 게 B셀 리셉터 디펜던합니다. 아무거나 잡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B셀 리셉터에 스페시피시티가 있는 친구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기적이고 다르죠. 두 번째는 제가 전에 이 DC가 이제 APC 중에 T셀을 가장 잘 액티베이션 시키는 친구라고 말했는데 B셀은 엔티젠을 프레젠하지만 B셀의 엔티젠을 프레젠하는 목적은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죠. 이게 그래서 처음에 저도 면역학 처음에 학부 때 배울 때 엄청 헷갈렸는데 왜 똑같은 APC인데 얘는 T셀을 액티베이트하고 얘는 액티베이트 못하냐.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얘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지만 그런 역할이 훨씬 적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신에 얘가 엔티젠 프레젠팅 셀로서 엔티젠을 프레젠하는 이유는 남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T셀한테 말해서 T셀한테 나를 액티베이션 시켜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oor antigen presentator이면서 자기를 액티베이션 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캐릭터를 보면 스미골이 되면 착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이거는 좀 캐릭터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골룸이 나중에 더 디퍼런시에이트 되면은 플라스마 셀이 되고 플라스마 셀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B셀 리셉터의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이 없어져서 엔티바디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사실 이게 이제 오버뷰 끝이거든요. 이걸로 이해하시면 사실 끝인데 이제 그림을 보면서 약간 몰레큘러 레벨에서 보여드리는 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엔티젠 B셀에서의 엔티젠 프레젠테이션만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MHC 클래스 1, 2에서 엔티젠 프레젠테이션 되는 방법을 아직 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제가 MHC 클래스 1, 2에 엔티젠 프레젠테이션 되는 건 좀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잠깐 인트로덕션 들었던 거는 MHC 클래스 1은 주민등록증, MHC 클래스 2는 이제 외부에 있는 어떤 박테리아를 잡아먹어서 이제 프레젠트 하는 거죠. 그래서 MHC 클래스 1은 모든 셀들한테 다 있고 MHC 클래스 2는 엔티젠 프레젠팅 셀, 프로페셔널 엔티젠 프레젠팅 셀에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안 과정은 똑같죠. 근데 포인트는 이 엔티젠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엔도사이토시스 하는 과정이 전에 그 덴드릭 셀은 페고사이토시스라고 박테리아를 그냥 잡아먹었죠. 마치 뭐 약간 아메바가 잡아먹는 것처럼 잡아먹는데 이거는 엔티젠이 그 B셀 리셉터 끝부분에 바인딩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엔티젠 스페시피시티가 있습니다. 인걸프하는 과정이 엔티젠 스페시피시티가 있고 나머지는 뭐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ER로부터 나온 MHC 클래스랑 이게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나오면 여기 MHC 클래스 2에 프레젠트 된 거는 여기 있는 엔티젠 바인딩 한 거에 쪼가리가 여기 프레젠트 된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약간 차이점이라는 걸 그냥 잠시 말하고 엔티젠 프레젠테이션 중에 B셀에서만 나오는 특징이라는 걸 잠깐 말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도 적어놨네요. 근데 궁금한 점은 그러면 이게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이거 넘어가야 되나 그 고민이 있는데 이게 그럼 여기 있는 엔티젠은 어떻게 붙은 거냐? 이 B셀 리셉터 끝에 엔티젠은 어떻게 붙은 거냐? 하면 이게 교과서에 안 나오죠. 왜냐면 아직 잘 몰라요. 이건 되게 액티브하게 연구하고 있는 거고 이게 왜 퀘스천이 되냐면은 옛날 덴드리릭 셀 생각해보면 덴드리릭 셀은 피부 밑에 있어가지고 그 피부를 뚫고 들어온 박테리아 바로 잡아먹은 다음에 T셀한테 전달해줬죠. 엔티젠을 잘라서 전달해줬는데 B셀 같은 경우는 피부에 있는 게 아니죠. 림프노드 안쪽 깊숙이 있기 때문에 이 엔티젠이 어떻게 림프노드까지 들어오냐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걸로 이게 되게 커넌드럼이에요. 이게 미스테리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까지도 이제 뭐 연구한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최근까지도 아직 잘 몰라요. 이런 논문들은 있지만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게 어떻게 이 B셀 리셉터 끝부분에 안 보이는데 이게 붙어 있냐 이거는 좀 인정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직 많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엔티젠 스페시픽하게 엔티젠을 이제 B셀 리셉터 스페시픽한 엔티젠이 바인딩 돼서 이제 MHC 클래스 2에 프레젠트 됐다. 이 스텝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B셀에 있는 엔티젠 프레젠테이션 스텝의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은 요것만 이해하면 끝입니다. 요 슬라이드 앞에는 다 인트로덕션이었고 요 슬라이드만 이해하면 끝인데 제가 두 종류의 반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냐하면 B셀이 사실 액티베이션 되는 게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요즘은 사실 디테일하게 하면은 더 많아요. 근데 텍스트북 레벨에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렸던 건 뭐죠? 이 두 번째죠. T셀 디펜던트 엔티젠. 그래서 T셀 디펜던트한 B셀 액티베이션 과정이었고 근데 사실 B셀 같은 경우는 T셀 인디펜던트하게도 액티베이션이 될 수 있어요. 이래서 약간 헷갈리게 되는데 근데 오늘 할 거는 오른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도 일어나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이 결과로 인해서 엔티바디가 나오면 이 엔티바디들은 affinity maturation이 잘 안 돼서 그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엔티바디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뉴스에 나오는 항체 반응 뭐 아니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말하는 항체 반응하면 보통 T셀 디펜던 이걸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T셀 인디펜던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여기 카테고리가 안 되는 다른 식으로 B셀 리셉터가 항원을 인식하는 경우도 요즘은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좀 오버뷰가 있으면 B셀, T셀 상관없는 건데
어댑티브 이뮤니티의 규칙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텍스트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사실관계는 외우는 건 금방이에요. 이제 시험 문제 풀고 이런 건 사실 금방인데 이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은 우리 몸에 왜 있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액티베이션을 하는가. 이게 보면은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게 전부 다 엔티젠 스페시픽 리스폰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엔티젠 BCR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들어가 가지고 MHC 클래스 2에 발현됐죠. 왜 이런 걸 하느냐? 그렇죠? 이게 fail safe 메커니즘이에요. 보면은 이런 failsafe가 없으면은 우리는 외부 항원에만 반응하고 싶고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내부 항원, 제 몸의 항원에는 반응하고 싶지 않은 거죠, 면역세포. 만약 그렇게 되면 그게 오토이뮨 디스가 되는 건데 여러 가지 fail-safe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진화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복잡한 이뮨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fail-safe라는 게 그 T셀에도 시그널 1, 2 필요했죠. 그래서 근데 사이토카인 하면 뭐 시그널 3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 시그널이 동시에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시그널 하나가 실수로 와도 이제 액티베이션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열쇠가 우리가 핵폭탄 쓸 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대통령도 열쇠 하나 넣어야 되고 국방부 장관도 열쇠 하나 동시에 넣어서 동시에 온 이래야지 핵폭탄이 발사되잖아요. 이게 페일세이프잖아요. 그거 똑같죠. 이게 하나만 시그널 하나로만 액티베이션 되면 이게 얼마나 쉽게 우리 몸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주 타이틀리하게 레귤레이트 돼야 되는 fail safe 메커니즘으로서 이런 시그널이 여러 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할게요. 그래서 왼쪽부터 해보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엔티젠 같은 경우 이거 T셀 인디펜던하게도 이제 B셀이 액티베이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TI 이거 1, 2 또 있는데 1만 보여드린 거죠. 근데 T셀 다이머스 인디펜던 엔티젠 이렇게 T1 안티젠 이렇게 말을 하는데 TI 안티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대표적인 얘가 LPS죠. 이거 그리고 여기 대학원생분이나 이제 학부생 중에 이제 B셀 관련된 실험하는 분들 있으면 요 아이디어가 이제 요 그림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게 B셀 액티베이션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LPS 제일 많이 쓰죠. 이제 솔루션 LPS 넣으면 B셀을 엄청 액티베이트 되는데 그거는 TI, Thymus Independent Antigen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레페레티브한 그런 모에이티가 있으면은 B셀 리셉터들이 여러 개가 크로스링이 돼요. 크로스링크가 돼가지고 B셀 리셉터들이 모이는 거죠. 아니면 엔타이 IgM도 많이 쓰죠. 실험할 때 그게 다 B셀 리셉터를 크로스링크 시키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시그널. 두 번째 시그널은 뭐냐? 이 경우는 이제 톨라이크 리셉터 이 경우 톨라이크 리셉터 4인데 그 LPS를 인식하는 다른 리셉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그널을 준다. 그래서 이거 써놨네요. 됐고 실험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린 거고 그리고 또 다르게 뭐 액티베이션 시킬 때 CD4 라이간드나 IL4 이렇게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죠. 이거는 T셀 다이머스 디펜던트 엔티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IL4, LPS 섞죠. 그거는 TI랑 TD 둘 다 하는 겁니다. 액티베이션 실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너무 말이 길어지는데 이제 다이머스 인디펜던트 엔티젠은 T셀 여기 없죠. 그림이 없고 T셀 없지만 어떤 레페리티브 유닛을 가진 그런 박테리아 모에이티, LPS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오면은 B셀이 T셀 인디펜던하게 액티베이션 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발현되는 엔티바디는 애피니티가 떨어진다.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늘 할 거는 오른쪽만이죠. T셀 디펜던한 이제 메커니즘인데 여기서도 첫 번째 시그널은 뭐냐 하면은 이제 B셀 리셉터에서 엔티젠을 인식한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묻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어찌됐든 B셀 리셉터 끝부분에 엔티젠이 인식이 돼서 여기서 첫 번째 시그널을 줍니다. 여기 시그널 주는 건 뭐였죠? 아까 옆에 그 IG 알파 베타가 여기 옆에 붙어 있었죠. IG 알파 베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운스트림 시그널이 오고 이게 보통 말하는 윅 시그널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엔도사이토시스 돼가지고 MHC 클래스 2에 요거의 일부가 잘려가지고 프레젠트 된게 색깔이 똑같죠? 그림 잘 그려놨죠? 색깔이 똑같습니다. 요거의 일부가 MHC 클래스 2에 발현이 되죠. 근데 B셀에서 MHC 클래스 2의 엔티젠이 발현된 거는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기 위한 거다? 아니면 자기가 액티베이션 되기 원한 거다? 후자라 그랬죠. 왜냐면 얘는 B셀 엄청 이기적인 골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코그넷한 이거를 인식하는 T셀 리셉터를 가진 헬퍼 T셀이 와가지고 두 번째 시그널을 주는 거죠. 대표적인 얘가 CD40 라이겐. 그거 말고 두 번째 시그널은 되게 나이브한 텀인데 대표적인 게 여기는 제가 TH2를 표현했는데 TH2는 이제 게타3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발현하는 특정 종류의 헬퍼 T셀이거든요. 그러면 IL4를 이제 사이토카인을 릴리즈 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B셀을 액티베이션 시켜요. 이것도 시그널 2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시그널 3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시그널들의 총합으로 B셀이 fully 액티베이션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쉽죠. 뭐 제 생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른쪽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냐? 제가 뭐 또 하나 뭐 했어?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제가 왜 골룸이랑 이걸 생각했냐면은 골룸 비슷 했는데 사실 이런 영화에서의 그런 캐릭터는 일단 좀 지울게요. 예. 캐릭터는 제가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반지가 똑같죠. 반지 하나의 반지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종종 표현이 안 돼서 이게 교과서에도 표현이 안 돼서 헷갈리는데 이게 다 안다고 생각해 표현 안 한 건데 이 헬퍼 T셀을 인식하는 이 TCR, TCR이 왜 이걸 인식하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 친구가 이걸 인식할까? 그거는 이 TH2가 올 때 전에 제가 T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덴드리틱 셀이 와가지고 이 덴드리틱 셀이 MHC 클래스 2에 이제 프레젠 했던 엔티젠이 이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아서 이거를 인식하는 TCR을 가진 T셀이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TH2로 디퍼런시에이션이 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들어있는 엔티젠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 똑같고 그러고 나서 엔티젠 스페시픽한 TH2가 나오고 나면 그 TH2는 요 엔티젠을 가진 프레젠트 하는 MHC에서 프레젠트 하는 B셀만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그림을 따로따로 쪼개두니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포인트는 이게 엔티젠 스페시픽 어댑티브 이뮤니티의 규칙이죠. 너무 자주 많이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엔티젠 스페시픽 리스폰스를 위해서 같은 엔티젠을 인식하는 같은 에피톱일 필요는 없는데 이거 약간 디테일하면 같은 엔티젠을 인식하는 면역 세포들이 시리즈로 이게 캐스케이드처럼 반응을 한 거예요. 덴드리틱 셀에 의해서 T셀이 디퍼런시에이트 돼서 TH2 타입이 된 것들이 이제 B셀 똑같은 엔티젠을 인식한 B셀을 이제 액티베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메커니즘 이제 그림을 보면 아시겠죠. 근데 이런 디테일한 메커니즘보다 제 생각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엔티젠 스페시픽한 리스폰스고 얘네들이 똑같은 엔티젠, 공통된 엔티젠을 인식하는 B셀과 T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B세포의 BCR과 이게 BCR이죠. B세포의 BCR과 여기 지금 코그네트한 인터랙션을 하는 T세포의 TCR은 같은 항원을 인식하는 중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댑티브 이뮤니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 메커니즘은 끝났어요. 사실 그거 하면 이제 시험 공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문제를 다 푸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약간 대학원생이거나 이제 과학자라면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해요. 근데 아까 B세포, T세포 둘 다 반드시 같은 항원을 인식해야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옛날 용어로 요즘은 이런 용어 안 쓰는데 저는 텍스트북 옛날에 배울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linked recognition이라고 배웠는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왜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 몸에 T셀, B셀이 몇 개가 있을까요? 저도 뭐 세본 적은 없지만 한 밀리언 단위로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최소한 G 실험을 했을 때는 밀리언 단위로는 있어야지 정상인데 그러니까 10의 6승계는 훨씬 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이 가진 그 엔티젠 스페시피시티가 아주 10의 6승계의 B셀이 있으면 거기 달려있는 B셀 리셉터의 엔티젠 스페시피시티가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 다르죠. T셀도 다 달라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실 운동장, 요즘 잠실 운동장 너무 노땅인가? 잠실 운동장에 사람을 뭐 한 100만 명씩 100만 명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100만 명씩 넣어두고 같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100만 명한테 이제 남자 여자라고 해보죠. 100만 명 중에 반을 잘라서 50만 명 남자 있고 50만 명 여자 있는데 각각한테 번호를 1번부터 5만 번까지 줬어요. 근데 제 번호가 2350번입니다. 그러면 저는 2350번이란 카드를 가진 여자분을 찾아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찬스가 너무 낮죠?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 전에 그림 보면은 얘는 2350번 카드를 가진 친구고 2350번을 가진 카드를 가진 친구예요. 이거 똑같은 카드를 가진 친구인데 똑같은 절대 반지를 가진 친구인데 이걸 어떻게 만나는 게 가능하냐 이게 말이나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 메커니즘이 여러 개가 인볼브 될 수 있는데 이제 텍스트북 레벨에서 오른쪽은 사실 텍스트북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전에도 덴드리틱 셀이 T셀 만나기 위해서 림프노드로 항원을 인식한 후에 가져왔죠. MHC 클래스 2에 이제 프레젠트를 하면서 자기가 머추얼한 DC가 돼서 림프노드로 왔는데 이게 편도선돼서 여기 붙는다 그랬죠. 이뮨 리액션 있으면 그게 여기인데 여기에 스트럭처가 되게 유니크하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B셀이 모여있는 B셀 존이 있고 여기 나머지는 이제 T셀 존, T셀이 모여있는 T셀 존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B셀 존과 T셀 존만 알아도 되고 여기 보더라인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 보면 이게 이름이 안 써있네. 써있네요. HEV. 이게 endothelial venule 해서 EV인데 이게 하이는 뭔지 까먹었어요. 근데 포인트는 여기로 이제 B셀이 이제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곳이 B셀 존이다, T셀 존이다? T셀 존이죠. 그래서 T셀 존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거 약간 한번 확대해 볼까요? 이게
저번에 어떻게 했지? 아, 아, 되네요. 여기 T셀존인데 한번 포인터도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로 빗셀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빗셀인 친구가 남자라 치면 남자가 여기 T셀 여자 모여있는데서 엄청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날 기회가 있는 거죠. 여기 다 모여있는 거죠. 다 모여있다가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같은 스페시피시티를 가진 B셀과 T셀이 굉장히 가까이 모일 기회가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낮은 찬스이지만 실제로 그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설명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컨빈스 되지 않으시면 본인만의 하이포테시스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아직도 뭐 100% 안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확대가 됐죠. 확대인 게 교과서에 나오는데 여기 엔도텔리어 베뉴리 있으면 여기서 B셀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보면은 지난번 영상에서 덴드릭셀 T셀 말씀드렸죠. 그래서 T셀이 액티베이션 되고 있어요. 코그네탄 여기 써있죠. 그래서 엔티젠 스페시픽 T셀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고 엔티젠 스페시픽 B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써있진 않지만 이게 같은 엔티젠인 거죠. 다른 엔티젠이 아니라 같은 엔티젠을 인식하는 T셀과 B셀이 가까이 있고 그래서 실제 이거 뭐 상상에 가까운데 이거 실제로 이렇다고 하기엔 근데 덴드릭셀이 T셀을 이제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 제가 보여드린 예에선 TH2가 됐고 이 TH2는 이제 B셀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확대를 그래도 잠깐 해드릴게요.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텍스트북 레벨에서 설명하는 이제 덴드릭셀에 의해서 T셀이 액티베이트 되고 T셀 디펜던한 오늘은 이제 인디펜던한 것도 있지만 T셀 디펜던한 거 위주로 말씀드렸죠. T셀 디펜던하게 B셀이 액티베이션 되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T셀과 B셀 이런 컨텍스트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이런 뭐라 그러죠? 그 아나토믹 그런 스트럭처가 이런 인터랙션을 하기 좋게 유리하게 우리 몸에 진화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엔티바디가 여기서 나중에 이제 발현이 되지만 엔티바디가 머추어 되려면은 이제 스텝들이 더 남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커버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Germinal Center Reaction이라고 하는데 보통 Somatic Hypermutation 아니면 뭐 Class Switch Recombination 이렇게 말해서 엔티바디가 그 타겟에 대한 그 애피니티가 점점 강해지는 스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텝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B셀도 Clonal B-cell Expansion이라고 그 똑같은 엔티바디를 생산하는 아주 애피니티가 높은 그러니까 아주 효율이 좋은 엔티바디를 생산하는 B셀이 엄청 많아지는 스텝이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이게 B셀존 안에 있죠. 그래서 결국엔 이게 끝나면 B셀존을 이제 마이그레이트 해야 돼요. 이런 게 다 요즘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테크니컬 리미테이션이 많아서 이미징 테크닉도 부족하고 그런 이건 세포 레벨에서 볼 수 없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그 인비트로 세포에서는 실험을 많이 했지만 이런 거는 세포 레벨에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테크니컬 리미테이션이 많다가 최근에 와서 최근 10년 동안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의 포인트는 아시겠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Antigen Specific B-cell Response 혹은 T-cell Dependent B-cell Activation은 오늘인데 보시면은 여기 엔티젠을 인식한 B셀 리셉터가 있으면 이게 인터널라이즈 돼서 이제 MHC 클래스 2에 발현을 했죠. 이거 한번 또 확대해서 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엔티젠 MHC 클래스 2에 발현을 하고 이 경우는 B셀은 엔티젠 프레젠팅 셀이지만 얘는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액티베이션 시켜달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기적인 골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CD4 T셀, 헬퍼 T셀 중에서 저희 오늘 예로 보여드린 건 TH2 타입 왜냐면 TH2 타입이 특히 엔티바디를 프로덕션 시키는 쪽으로 사이토카인을 내보내요. 대표적인 얘가 IL4, IL4, 5, 6 다 나오는데 4가 대표적으로 이 B셀을 엔티바디를 만들기 좋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 헬퍼 T셀이 디퍼런스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죠? 제가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덴드릭셀이 엔티젠 스페시픽한 헬퍼 T셀을 디퍼런시에이션 시키는 게 중요하고 사이토카인 여기 나오네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IL4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하시는 분들은 IL4로 B셀을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죠. 엄청 쉽게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고 이거의 결과는 뭐다? 제가 아까 앞에 인트로에서 많은 게 있었지만 두 개다. 하나는 메모리 B셀 이제 기억하는 B셀을 만들어서 이게 백신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똑같은 이제 항원이랑 반응할 때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고 이제 착해진 스미골이었나요? 스미골 이제 플라스마 셀은 제가 여기 BCR이 붙어 있던 게 여기가 떨어지면
떨어지면 엔티바디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떨어지는 게 프로틴이 잘리는 게 아니라 이제 엄밀히 말하면 DNA에서 RNA 나왔을 때 스플라이싱 베리언트가 생겨서 거기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이 없어져 가지고 프로덕션 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죠. 그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어네토미컬한 특징인데, 여기 보시면 B셀 같은 경우가 이게 제가 틀릴지도 몰라, 하이 엔도텔리얼 베뉴로 나와가지고 이게 T셀 존으로 들어왔어요. T셀 B셀 인터랙션 하는 스텝이 있죠.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고, 그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 중에 이제 T셀 B셀 만나가지고 인터랙션 하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제가 커버하겠지만 germinal center reaction을 require 해서 여기서 엔티바디가 점점 성숙한 다음에 이제 플라스마 셀이 돼서 나가서 엔티바디를 이제 나중에 항체를 생산하게 된다. 항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체가 할 수 있는 거가 뭐냐라고 묻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뭐 제 생각에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B셀 이런 이뮤놀로지 기초를 정리하다 보면 이제 말이 좀 끝없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좀 그 중요한 부분만 나름 추려서 정리를 해보려고 했고요. 특히 그런 대학원생 분이시나 뭐 학부생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하실 때 이런 이름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T셀과 B셀, 어댑티브 이뮤니티의 중요한 특징이 뭐다? 엔티젠 스페시픽한 리스폰스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이뮤 리액션을 하냐? 이게 다 fail safe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